네, 예를 들어 햄버거나 치킨 주문할 때 건강 생각한다며 음료는 제로 콜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설탕을 대신하며 열량을 낮추는 인공 감미료에는 아스파탐이 주로 쓰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거란 소식에 소비자 입장에선 혼란스럽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이나 체중 관리 좀 신경 쓴다고 하면 음료수 고를 때도 무설탕인지 확인하는 분들 많죠. 건강에 좋지만은 않다는 설탕이 안 들어갔음에도 단맛은 그대로인 비결. 대개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해서 모두 아스파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는 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보니 많이 애용돼 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성분을 확인해 보면 아스파탐을 넣은 술도 보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감미료로 각광받던 아스파탐이 최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비자와 식료품 업계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발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달 말 로이터 통신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암연구소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안전한 섭취량이 얼마인지는 이번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 기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같은 날 발표할 예정이라는데요. 두 기관은 이번 결정이 아스파탐의 발암성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파탐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 메탄올로 분해되는데요. 여기서 메탄올이 문제입니다. 학창시절 같은 알코올이라도 에탄올과 달리 메탄올은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배운 기억이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메탄올은 다시 간에서 대사돼 폼알데하이드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스파탐 대사 과정에서 메탄올 발생 비율이 낮고 아스파탐에서 분해된 메탄올의 양은 우리가 평소 먹는 과일이나 채소에 든 양보다 훨씬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는 14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때에도 그 수준은 2비군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 위험도에 따라 1군부터 3군까지 그리고 2군은 또 A와 B 둘로 나눠 4가지 범주로 분류하는데요. 1군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경우이고 담배, 술, 성면과 가공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바로 아래 이 A군은 발암 추정 물질로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붉은 고기나 고온의 튀김, 우레탄 등이 해당되는데요. 그럼 아스파탐이 속할 이 B군은 어떨까요? 이 A군만큼은 아니지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물질인데요. 인체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엔 김치 같은 절임 채소류나 알로에 베라 등이 포함됩니다. 발암 물질을 따질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양은 물론 노출 빈도인데요. 다시 말해 그렇게까지 유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 후반 아스파탐의 2비군 발암 가능 물질 지정 방침과 함께 발표되는 섭취 기준까지 보시고 앞으로 단맛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결정해 보죠.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요즘 이렇게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를 사용해 열량을 대폭 낮춘 음료 찾는 분들 많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명 다이어트 콜라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탄산 음료뿐만 아니라 제로 소주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심지어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과자 같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2,200억 원에 가까웠고요. 지난해에는 3,000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6년 전보다 3배가 넘게 시장이 커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로 칼로리 음식들 정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WHO는 현지 시각 지난 15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체중 조절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간 섭취했을 때 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운다는 건데요.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이 무설탕 감미료 중 하나인 에리스리톨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상위 25%인 사람들과 하위 25%인 사람들을 3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의 발표에 국제감미료협회는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저칼로리, 무칼로리 감미료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연구된 성분 중 하나라면서 비만과 당뇨병 등을 관리하는 데 앞으로도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성명을 냈는데요. 실제로 WHO는 기존 연구에서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권고를 잠정적인 것으로 평가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도 기본적인 입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는 겁니다. 무설탕 감미료가 음료나 음식의 열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설탕을 대체했을 때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인공감미료가 화학 기전상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역학 연구에서 이 인공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한 군에서 암 발병률이 더 높다든지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든지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라고 믿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에서 승인한 무설탕 감미료는 모두 22종입니다. 대표적인 감미료를 살펴보면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사카린 나트륨,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정도로 설탕보다 200배에서 700배 정도 강한 단맛을 내고요. 이 때문에 설탕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하고도 비슷한 단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면 설탕이나 무설탕 감미료처럼 정제된 당분보다는 과일같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당분을 원재료 그대로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달지 않으면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당분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단기간 무설탕 감미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하죠. 높아져가는 제로 칼로리 음식 인기에 무설탕 감미료의 위험성도 정말 제로인지 경각심을 갖고 과도한 섭취는 경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학이었습니다.